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196쪽에 있는 내용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사다리꼴, 이 사다리꼴이라는 도형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사다리꼴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사다리꼴이다 라고 말합니다. 평행사변형보다 한 쌍이 좀 더 부족한 그런 사각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사다리꼴은 여러분 그 모양은 잘 알겠지만 사다리 모양처럼 좀 생겼죠.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불리어진 거예요. 영어로는 trapezoid라고 이름 붙이는데, 자, 탁자를 닮은 도형이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불리어진다 라고 해요. 자, 이런 사다리꼴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등변 사다리꼴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여러분, 등변 사다리꼴은 다음과 같은 사다리꼴을 등변 사다리꼴이다 라고 합니다. 노트 꺼내셨죠? 정리하면서 설명 들어주세요. 바로 밑변의 양 끝각의 크기가 서로 같은 그런 사다리꼴을 등변 사다리꼴이다 라고 한대요. 밑에 있는 양 끝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 그런 사다리꼴이 있는데 그 사다리꼴을 등변 사다리꼴이라 하는구나. 이 등변 사다리꼴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평행하지 않은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대요. 그런 성질 하나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두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대요. 이런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다네. 자, 그러면 왜 이런 성질을 가질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행하지 않은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은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사다리꼴, 등변 사다리꼴이 있어요. 여러분, 등변 사다리꼴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양끝, 밑변의 양끝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을 등변 사다리꼴이다 라고 합니다. 이 친구는 A, B와 B, C가 평행한 그런 등변 사다리꼴이에요. 자, 이런 등변 사다리꼴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대? 평행하지 않은, 즉 여기 A, B, 그 다음에 D, C, 이 두 개의 변의 길이가 같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대요. 정말로 같아 보이긴 하네요. 왜 그럼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선이 좀 필요해요. 점 D를 지나고 AB와 평행한 평행선을 선생님이 이렇게 좀 그어보겠습니다. 이런 평행선 충분히 그어줄 수가 있겠죠. 이때 이 평행선에 의해서 여기 사각형 하나가 새로 생기는데, 여러분 이 사각형은 당연히 무슨 사각형이 될까요? 네, 맞아요. 평행사변형이 되겠죠. 자, 여러분 평행사변형이면 어디랑 어디의 변의 길이가 같을까요? A, B와 D, E, 즉 마주보는 이렇게 변의 길이가 같을 거예요. A, B와 D, E의 길이가 같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평행선 하나 그어주니까 여기 삼각형 하나가 생기는데,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잠깐 볼게요. 자, 보십시오. 평행선, 그리고 그 평행선을 가로질러 가는 이 선에 의해 지금 두 개의 각이 생기는데,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색칠한 이 부분을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이 두 개는 여러분 무슨 각 관계입니까? 동의각 관계이죠. 동의각. 네. 평행일 때 동의각의 크기는 어떻다라고 했어요? 같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 두 군데의 각의 크기는 같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삼각형, 선생님이 색칠한 이 삼각형의 두 내각의 크기가 어떻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까? 같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 될까요?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DE와 어디랑 길이가 같을 거예요? DC의 길이가 같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AB와 DE가 같고 DE와 DC가 같다라는 걸 통해서 무엇과 무엇이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AB와 DC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따라서 평행하지 않은 이런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음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등변 사다리꼴은 평행한 곳 말고 평행하지 않은 곳,
평행하지 않은 그 두 개의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성질 봐야겠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성질 알아봐야겠네요. 등변 사다리꼴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대요. 참고로 지금 이 설명은 문제 7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을 잘 듣고 여러분 노트에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문제 7번 이렇게 해놓고 정리해 두십시오. 자, 등변 사다리꼴은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대요. 자, 여기 지금 등변 사다리꼴 ABC대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대각선을 이렇게 그어볼게요. AC, DB 이렇게 대각선을 그었어요. 이때 AC와 DB의 길이가 같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C와 DB는 정말로 같을까? 자, 이것을 어떻게 선생님이 좀 확인해 볼 거냐면 이 두 삼각형의 관계를 통해서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요 삼각형. 그 다음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요 삼각형.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을 한번 좀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즉 삼각형 ABC와 삼각형 DCB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것들이 같은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 등변 사다리꼴은 평행하지 않은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고 했어요. 즉 AB와 DC의 길이가 같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 두 삼각형은 BC라는 변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네요. 자, 두 삼각형은 지금 두 변의 길이가 같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을 보겠습니다. 바로 B각과 C각이 될 텐데요. 이 B각과 C각은 이 친구가 등변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당연히 같을 거예요. 그쵸? 따라서 삼각형 ABC, 삼각형 DCB는 합동이 됩니다. 무슨 합동이 되냐면 SA, S 합동이 됩니다. 고로 대응하는 변인 AC와 DB의 길이는 당연히 무엇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처럼 등변 사다리꼴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또 다른 것도 배운 적이 있는데 어떤 사각형이 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았었죠? 네, 직사각형, 그죠? 그리고 정사각형. 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등변 사다리꼴도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알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등변 사다리꼴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성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 196쪽 아래 부분에 있는 여러 가지 사각형들 사이의 관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사각형들 여러 개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각형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교과서 197쪽 윗부분에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 그림을 또한 참고해 주기 바래요. 자, 여러 가지 사각형 사이의 관계. 사각형. 이 사각형에 여러분 어떤 조건이 추가가 되면 사다리꼴이 될까요? 네, 맞아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라는 조건 추가되면 사다리꼴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다리꼴은 이미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해.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조건을 추가하면 평행사변형이 될까요? 네, 맞아요. 다른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 평행사변형이 되겠죠. 그죠? 자, 이제 평행사변형 여기에 어떤 조건을 추가하면 마름모 그리고 직사각형이 될까? 자, 평행사변형에 이런 조건을 추가하면 먼저 마름모가 됩니다. 이유타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이 추가가 되면 네 변의 길이가 모두 다 같아지면서 마름모가 돼요. 자, 그리고 어느 조건 추가하면 직사각형이 될까? 한 내각이 직각이다라는 조건을 추가하게 되면 직사각형이 돼요. 왜? 한 각이 직각이 되면 나머지 네 개의 각이 모두 다 직각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직사각형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려면 네, 이런 조건이 추가가 되면 정사각형이 돼요. 한 내각이 직각이다. 자, 마름모는 이미 네 변의 길이가 같잖아요. 거기에 한 각이 직각이 되면 네 각의 크기가 모두 직각이 돼요.
내변도 같고 내각의 크기도 모두 같아지네요. 따라서 정사각형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직사각형 같은 경우는 어떤 조건 추가하면 정사각형이 될까? 직사각형은 이미 4개의 각의 크기가 같으니 4변의 길이만 같으면 돼요. 따라서 어떤 조건 추가하면 4변의 길이가 같아지느냐? 이웃하는 2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이 추가가 되면 4변의 길이가 모두 다 같아지게 되면서 정사각형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 내용 그리기 좀 귀찮을 수 있겠지만 우리 노트에 이 사각형들 사이의 관계들을 좀 여러분 기억해 가며 정리를 좀 한번 깔끔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리를 마친 후 문제 8번 있죠. 문제 8번을 노트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문제 8번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아직 안 풀었다면 영상을 잠깐 멈추고 그리고 나서 풀고 난 후 정답을 좀 확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평행사변형은 어떤 사각형인지 말하시오. 다음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 이 평행사변형이 다른 사각형으로 변하나 봐요. 어떤 사각형들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번 AC와 BD의 길이 같다. 여러분 AC와 BD를 관찰해 보십시오. 자, 그냥 AC, BD 같다라고 놓고 뭐가 되지 고민하는 것보다 이 AC와 BD가 무엇인지 좀 말을 좀 바꿔서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문제가 좀 쉬워집니다. AC와 BD는 두 대각선이죠. 결국은 1번의 조건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예요. 자,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무슨 사각형이었었죠, 여러분? 네, 맞아요. 직사각형이었었죠. 우리 이미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에서도 살펴봤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따라서 1번은 직사각형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죠. AB, AD의 길이가 같다. AB, AD 길이 같구나 라고 보는 것보다 이걸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하면 좋아요. 이웃하는 2변의 길이가 같구나 라고 표현을 해보십시오. 그럼 교과서 위에 보면 알겠지만 평행사변형이 이웃하는 2변의 길이가 같으면 무슨 사각형이 된다라고 위에 나와 있어요? 마름모가 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또 마름모다라고 확인할 수 있죠.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아이끼리 변의 길이가 같잖아요. AB, CD 길이 같겠죠? 그 다음 AD, BC의 길이 같겠죠? 그죠? 같은 변을 가지는 아이끼리 선생님이 동그라미 쳐봤어요. 그랬더니 4개의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무슨 사각형이 되겠습니까? 네, 마름모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A각이 90이래요. 즉,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위에서 살펴보면 알겠지만 8번 문제 위에 보게 되면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될 때 어떤 조건 추가하면 직사각형이 됐었어요? 한 내각의 크기가 직각이다 라는 조건 추가되면 직사각형이 됐었었죠. 따라서 3번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각형은 직사각형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번 AC, BD. 자, 이거는 수직이다라는 뜻이에요. 직각이 된대요. 두 대각선이 서로 직각이래요. 자, 여기서 그치지 말고 두 대각선이 직각인데 2등분 하잖아요. 즉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수직이 등분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자,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이 등분하는 그런 사각형, 무슨 사각형? 마름모가 된다라고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그래서 4번 조건을 만족하는 사각형은 마름모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AC, BD 같고 직사각형이네. 그죠? AC, BD가 수직이고 마름모네. 여러분 직사각형이면서 마름모인 도형 어떤 도형이 있었죠? 네, 맞아요. 정사각형이라는 도형이 있었었죠. 자, 이렇게 여러가지 사각형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자, 어떤 조건이 추가가 되면 어떤 사각형이 되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 좀 공부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선생님하고 생각 3, 197쪽 아래 부분에 있는 평행선과 삼각형의 넓이 사이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평행선과 삼각형의 넓이 사이의 관계 공부하기 전에 다음의 그림을 잠깐 관찰해 보도록 하죠. 여기 지금 A, B, C라는 3개의 삼각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삼각형 3개의 넓이는 모두 다 같습니다. 같은 이유는 모양은 달라도 삼각형 같은 경우는 다음에 2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넓이가 같아져요. 어떤 조건? 밑변의 길이가 같고 높이가 같으면 넓이는 항상 같아요. 그쵸?
이 세 개의 삼각형 ABC는 모두 다 밑변이 같아요. 그리고 높이도 4로 다 동일해요. 따라서 모양은 달라도 이게 넓이가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삼각형의 넓이의 특징을 이용해서 평행선을 이용해 모양은 다르지만 넓이가 같은 그런 삼각형들을 찾아보고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삼각형 ABC와 삼각형 DBC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삼각형은 넓이가 같아요. 왜 같으냐? 두 삼각형은 밑변이 BC로 공통이에요. 그쵸? 그 다음 꼭지점이 둘 다 어디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는 여기 있고 꼭지점이, 하나는 꼭지점이 여기에 있죠. 이 AD의 위치를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AD의 위치는 L 위에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L은 M과 평행한 직선이에요. 여러분 평행한 직선 위에 두 꼭지점이 놓여져 있으면 높이 값은 어떻게 될까요? 같을 수밖에 없겠죠. 평행선의 특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겠지. 평행선은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있는 선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거리나 여기 거리나 높이에 해당되는 이 거리값이 평행선 때문에 같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아, 이렇게 평행선을 이용하면 넓이 충분히 같은 도형 만들어낼 수 있구나. 또 어떻게 그릴 수 있어요? 밑변만 공통으로 만들고 이렇게 꼭지점만 L 위에 놓게 되면 얼마든지 삼각형 ABC와 넓이가 똑같은 그런 삼각형들을 그려줄 수가 있어요. 네. 아, 이렇게 밑변이 같아야 되고 꼭지점은 평행선 위에 있어야지만 이렇게 넓이가 같은 도형이 그려질 수 있구나라는 거 살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 문제 9번 그리고 10번을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9번 문제 정답을 확인해 보죠. 자, 오른쪽 그림에서 평행선 L과 M이 있습니다. 삼각형 ABC의 넓이가 20일 때 색칠한 부분 DBC의 넓이를 구하래요. 여러분 이 두 개의 도형은 모양은 다르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넓이가 같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먼저 밑변 BC가 공통이네요. 그쵸? 그리고 평행선 위에 바로 L 위에 꼭지점 A와 B가 놓여져 있죠. A와 B가 아니라 A와 D가 놓여져 있죠. 자, 따라서 밑변의 길이가 같고 평행선 위에 꼭지점 A와 D가 놓여져 있다는 얘기는 높이 또한 같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고로 DBC의 넓이는 ABC의 넓이와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20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여러분 포인트는 이거예요. 넓이가 같은 삼각형은 어떻게? 먼저 뭐부터 확인해야 돼? 밑변부터 확인해야 돼요. 공통인지부터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뭘 확인하면 돼요? 평행선 위에 밑변하고 평행한 평행선 위에 꼭지점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이렇게 두 가지를 확인하면 넓이가 같은지 다른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9번 문제 확인해 봤고요. 자, 우리 10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AD, BC가 평행인 사다리꼴. 평행선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평행선에 꼭지점이 같이 놓여져 있다면 그 삼각형은 높이가 같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이런 사다리꼴에서 두 대각선 AC와 BD의 교점을 O라고 할 때 여기 색칠한 AOB와 DOC 이 두 삼각형의 넓이가 같음을 설명하래요. 이 두 삼각형은 여러분 밑변이 공통이지도 않고, 그죠? 그리고 꼭지점이 같은 평행선 위에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같음을 설명할 수 있을까? 조금만 고민하면 돼요. 바로 이 삼각형을 이용해 주면 됩니다. 어떤 삼각형? 바로 이 삼각형. 선생님이 색칠한 두 삼각형을 보세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여러분 이 두 개의 삼각형 ABC와 삼각형 DBC의 넓이는 어떨까요? 네, 맞아요. 같아요. 같은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밑변이 BC로 공통이죠. 그죠? BC가 공통이에요. 그리고 꼭지점이 두 삼각형 모두 꼭지점이 어디에 있어요?
평행한 평행선 위에, 즉 AD 위에 꼭지점 뭐가 있어요? A와 D가 있죠? 자, 이 말은 높이가 같다라는 얘기죠. 밑변이 같고 높이가 같으니 삼각형 ABC와 DBC의 넓이는 똑같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AOB를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은요, ABC에서 무엇을 빼면 나오게 될까요? 맞아요. 여기 색칠한 OBC를 빼면 돼요. 삼각형 ABC는요, AOB는요, 미안합니다. AOB는 삼각형 ABC에서 빼면 돼요. 뭐를? 삼각형 OBC를. 그쵸? 근데 여러분, 삼각형 ABC는 방금 전에 뭐랑 똑같다라고 배웠어요? DBC랑 똑같다고 했어요. 그럼 요 자리에 DBC를 넣어도 되네요. 그죠? DBC를 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빼기 삼각형 OBC. 그럼 DBC에서 선생님이 색칠하는 요 부분 보십시오. 두껍게 좀 색칠해 보겠습니다. DBC에서, 그죠? DBC에서 OBC를 뺐어요. OBC. 요걸 뺐어요. 그럼 뭐 남습니까, 여러분? 네, 맞아요. 삼각형, 이번엔 검은색으로 됐네. 삼각형 DOC가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아이고, 종이 치네요. 네. AOB와 DOC가 이런 이유 때문에 같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이렇게 평행선이 있고 양옆에 이렇게 나비 날개처럼 생긴 이 도형은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항상 넓이가 같습니다.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을 나누는 의사소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기준으로 삼각형을 분류한 것인지 발표해 보자.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죠. 사다리꼴, 등변사다리꼴,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그리고 마름모 정사각형으로 분류를 했어요. 자, 어떤 걸 기준으로 분류한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마름모와 정사각형은 뭐 하죠? 내변의 길이가 같죠? 내변의 길이가 같은지 다른지 이거 가지고 분류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거,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름모, 등변사다리꼴, 직사각형, 정사각형, 어떻게 분류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친구들 잘 보십시오. 이거 아까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이 세 개의 사각형들은 뭐 하죠? 맞아요,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지 다른지로 구분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생각을 나누는 의사소통까지 우리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잖아요. 네, 여러분 좀 열심히 내용을 잘 공부하고 문제 풀이 해주고 스스로 해결하기도 풀어보고 선생님이 나눠준 유인물도 잘 풀어서 시험에 잘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수시문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